안녕하세요 부모님들. K의 부모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의 아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계획 세우는 습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분야 역시 계획을 강조하고 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서도 계획 세우기와 실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의 계획 세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미래의 교사들이다 보니 많은 과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제 중 하나가 수업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미래 교사들에게 수업에 관한 계획 세우기를 강조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수업 계획서 작성을 과제로 내줄 때는 특정 교수법을 사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기와 같은 특정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수업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언어 교육에 접목시키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사용해 계획을 해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상황들과 조건들을 대비해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자격을 갖추는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아이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부모님들 역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계획 세우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활동은 교육적 중요성이 큽니다. 아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아이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몇 시에 뭘 하겠다는 것을 단순히 나열해 놓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의 배움이나 생활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이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기는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대학교에서 역시 학생들의 학문적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과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중 많은 과제량 때문에 당황해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에게 매주 크고 작은 다양한 과제들을 내줍니다. 똑같이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고 과제를 설명해주고 제출 기일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도와주죠. 하지만 학생들의 계획을 대신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학생들 스스로의 몫이죠. 스스로의 선택이고 능력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익숙한 학생들은 따로 과제의 제출일을 적어두고 시간을 배분하고 미리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제출일에 맞게 잘 쓰여진 과제를 제출하죠. 하지만 이런 학습 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출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시간 관리에 소홀하며 뒤늦게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연습을 시키는 건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의 계획 잘 세우는 습관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수업 계획서라는 과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수업 계획서를 과제로 내주기 전에 전 항상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동기를 가지라고 강조하진 않죠.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계획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죠. 그 후 수업 계획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역시 계획의 중요성을 먼저 알게 해주는 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작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아이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가족이 공원에 가는 계획도 좋고 가까운 마켓에 가는 것도 좋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계획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웠더니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더 재밌었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기술하는 것이 수업을 하는 전후 맥락에 관한 개관입니다. 가르칠 학생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수업을 하고, 어떤 기자재가 있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며 어떤 교수법을 사용할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아이에게도 이런 분석과 이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뭘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야죠. 이를 위해 다음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가 항상 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목적, 방식, 절차, 요구사항, 결과물 등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는 보통 과제 설명이나 지시사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과제를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과제를 수행한다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특정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죠. 또한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 과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과연 혼자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관해 생각해야겠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과제가 다른 과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오래 걸리고 더 일찍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개관을 끝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르칠 수업의 목적을 기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나열하며 수업 중 다룰 주제나 활동에 관한 계획이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수업 계획을 자세히 세우라는 겁니다. 본인이 수업을 계획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라고 하죠. 이 경우 수업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 않으면 다른 교사가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 역시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위의 분석과 이해 단계에서 과제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아이는 이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배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이나 능력을 충분히 생각해야 하죠. 이후에 어떤 방법이나 순서를 통해 각 과제를 수행할지 결정하고 자세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나비와 나방의 구분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비와 나방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는 계획보다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비와 나방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관해 책과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조사해보고 워드 문서를 만들 거야 라는 식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실천 부분은 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혹은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강의실에서 수업 시연을 합니다. 수업 계획서에 맞춰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해보는 거죠. 아이들 역시 계획 세우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실천해야 하겠죠. 가능한 계획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어떤 부분이 끝났고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지 경과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을 잘 하는지, 아이의 과제 수행 능력은 어떤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게 아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의 수업 계획에 항상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나 수행 과정, 수행 능력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이 나중에 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나서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는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잘했거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거나 고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정도로 잘 세웠는지, 너무 힘들거나 너무 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죠. 또한 수행 단계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계획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바람직한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유는 계획이 언제나 성공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디서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하죠. 또한 이러한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평가와 성찰의 과정이 항상 과제의 수행이나 실천 단계 이후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단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필요한 단계에서 본인의 수행 능력이나 과정을 돌아보는 데 이용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나비와 나방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비와 나방의 비슷한 점을 잘 정리했지만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다른 주제인 호랑이에 관한 정보를 읽느라 시간을 보내서 나비와 나방의 다른 점에 관한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했고 비슷한 점을 잘 찾아서 정리한 점은 잘한 부분이죠. 하지만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다른 정보를 보느라 한눈을 팔고 나비와 나방의 차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점 혹은 고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평가와 성찰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호랑이에 관한 정보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할 경우 스스로 그 행동을 멈출 수도 있겠죠. 특히 이 자기평가와 성찰은 아이가 자라서 대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화나 조언을 통해 아이가 자기평가와 성찰을 잘하도록 의미있게 도와주신다면 아이의 계획 세우는 능력이나 수행 능력을 높여줄 수 있겠죠. 이 대화의 과정을 아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활동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마도 아이의 자신감과 자율성도 높아지겠죠. 이 경우 아이가 세우는 계획의 범위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간단한 활동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익숙해지고 다음에는 하루,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1년, 대학생활, 대학 졸업 후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수행력을 높이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계획을 단순히 연습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계획을 실천하지 않거나 혹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아이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아이가 과제나 활동을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가 이를 실패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들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모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이와 간단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러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아이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과제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